안녕하세요. 모여라 서학개미입니다. 오늘은 정말 독특한 말 그대로 이중생활을 하는 회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아칸다, 티커는 AKAN인데요. 아니 분명 대마초 회사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멕시코 통신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 파격적인 변신 뒤에는 과연 어떤 기회가 숨어 있을까요? 오늘 저와 함께 그 미스터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자, 그래서 이 질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AKN은 대체 대마초 회사일까요? 아니면 통신회사일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적인 수수께끼입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라는 건데 바로 이 복잡한 정체성을 이해하는 게 이 주식의 엄청난 변동성과 또 그 안에 숨겨진 폭발적인 잠재력을 파악하는 열쇠가 될 겁니다. 이 복잡한 스토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딱 6단계로 나눠서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첫 번째, AKN이 가진 두 개의 얼굴을 먼저 보고요. 두 번째, 왜 갑자기 통신 사업에 뛰어들었는지 그 전략적 배경을 살펴볼 겁니다. 세 번째, 판을 뒤엎은 대반전이죠. 대마초 규제 완화가 어떤 의미인지 분석하고요. 네 번째, 그래서 투자자들은 지금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는지. 다섯 번째, 숫자로 이 회사의 진짜 건강 상태를 체크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뭘 지켜봐야 할지 핵심 포인트까지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첫 번째 섹션, AKN의 두 얼굴입니다. 이 회사를 이해하려면요, 먼저 이거부터 머릿속에 넣어야 합니다. 한 지붕 아래 전혀 다른 두 개의 사업이 같이 살고 있다는 거. 말 그대로 좀 분열된 정체성을 가진 회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보시면 한쪽에는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불렸던 국제 의료용 대마초 사업이 있습니다. 잠재력은 엄청나다고들 했죠. 근데 현실은 계속 돈을 까먹고 있었어요. 현금이 계속 타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반대편에는 현재의 생존 수단으로 선택한 멕시코 통신 인프라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안정적으로 꼬박꼬박 현금을 만들어내기 위한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바로 그 전략적 전환, 통신 사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니, 많은 사업 중에 왜 하필 통신이었을까요? 이 결정은요, 그냥 사업 다각화 이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생존을 위해서 모든 걸 건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한 수였죠. 보시면 문제는 아주 명확했어요. 대마초 사업에서 현금이 계속 줄줄 새고 있었던 거죠.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AKN이 꺼내든 카드가 뭐냐? 바로 역합병입니다. 멕시코 통신회사인 퍼스트 타워스를 인수해서 이 대마초 사업의 손실을 메워주고 미래를 위한 총알을 마련해줄 그런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확보하는 게 목표였던 겁니다. 와, 이걸 보시면 이 통신 사업이 그냥 뭐 부업 수준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미 돈을 벌고 있는 통신 타워가 30개나 있고 연말까지 20개를 더 짓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700km나 되는 광 케이블, 그리고 진짜 대박인 건 무려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조 원짜리 멕시코 국가통신망 프로젝트에 우선 접속할 수 있는 권리까지 확보했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사업 인수가 아니라 멕시코 통신 시장의 핵심 인프라에 제대로 투자한 거라고 봐야겠죠. 자, 세 번째, 바로 대반전입니다. 이렇게 AKN이 통신회사로 착실하게 변신하는 줄 알았는데 바로 그때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거대한 정치적 변수가 터집니다. 이 변수 때문에 골칫덩어리 취급받던 이 대마초 사업이요, 갑자기 회사의 운명을 바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화려하게 부활하게 된 거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미국 정부의 마리화나 등급 재분류 움직임. 지금 마리화나는 헤로인이랑 같은 스케줄 I, 그러니까 가장 위험하고 의료 가치도 없는 최상위 등급 마약이거든요. 이걸 케타민처럼 의료용으로 쓸 수 있는 스케줄 3 등급으로 낮추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완전 합법화는 아니더라도 세금 폭탄 같은 규제가 확 풀리고 연구나 판매가 훨씬 자유로워지거든요. 이건 뭐 의료용 대마초 회사들한테는 사업의 판을 완전히 뒤바꾸는 게임 체인저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정책 변화가 어느 한쪽 정당만 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민주당인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작된 게 공화당의 트럼프 행정부에서 마무리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정치적인 리스크가 거의 없는 초당적인 거대한 흐름이라는 거죠. 네 번째, 투자자의 딜레마입니다.
자,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투자자들은 정말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안정적인 통신 사업에 갑자기 잭팟이 터질지도 모르는 대마초 사업이 결합됐다? 와, 이거 엄청난 기회처럼 보이죠. 근데 동시에 바로 그 점 때문에 아주 심각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주가 흐름 한번 보세요. 정말 아찔하죠? 불과 1년 전에 9달러가 넘었던 주식이 지금은 1달러도 안 되는 0.82달러입니다. 90%가 넘게 빠졌다는 건데 이게 바로 이 투자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위험이 숨어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위험 뒤에 어마어마한 기회가 또 숨어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무려 83% 넘게 폭등했어요. 시장 평균 수익률을 그냥 압도해버렸죠. 이게 바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교과서 같은 모습입니다. 모든 계획이 딱딱 맞아 떨어졌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얼마나 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슬라이드 하나가 AKN을 둘러싼 모든 논쟁을 딱 요약해 줍니다. 자,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통신 사업이 벌어주는 안정적인 돈으로 규제가 풀리는 대마초 사업이 날개를 달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PB가 0.17이라는 건 거의 헐값 수준이라 매력적이라는 거죠. 반면에 비관적으로 보는 쪽은 아직도 돈을 너무 많이 까먹고 있다. 돈 없어서 주식 계속 찍어내면 내 지분 가치는 어떡하냐? 그리고 근본적으로 성격이 완전 다른 이 두 사업을 과연 제대로 경영할 수 있겠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자, 5번째 순서입니다. 이제 잠시 들뜬 기대감은 내려놓고요. 실제 숫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이 회사의 재무 상태를 아주 냉정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숫자가 보여주는 스토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매출이 작년보다 97%,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는 점, 이건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긍정적이죠. 하지만 문제는 바로 순이익률입니다. 마이너스 286%.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쉽게 말해 100원 벌려고 386원을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훨씬 많다는 거죠. 지금 갖고 있는 현금 380만 달러로 버티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6번째.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럼 앞으로 AKN에 투자하실 분들은 도대체 어떤 점들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앞으로 몇 달 동안 이 회사의 운명을 가를 아주 중요한 변수들만 딱 짚어드릴게요.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할 건 바로 이 4가지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두세요. 첫째, 고디스 4분기 실적 발표에서 통신 사업이 진짜로 돈을 벌기 시작했는지,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돌아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이 전략 성공의 첫 번째 시험대예요. 둘째, 마리화나 재분류 관련 뉴스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장 강력한 주가 촉매제고요. 셋째, 멕시코타워 확장이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이 부족해서 또 유상증자를 하지는 않는지 이 부분도 계속 체크해야 합니다. 결국 AKN에 대한 모든 투자는 이 질문 하나로 딱 정리됩니다. 과연 통신 사업이 벌어주는 돈이 대마초 사업의 잠재력이 터질 때까지 회사를 버티게 해줄 수 있을까? 이건 결국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내일의 장밋빛 미래와 오늘의 냉혹한 현실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균형을 어떻게 잡아나가느냐가 이 회사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오늘 AKAN처럼 이렇게 복잡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스토리를 가진 종목에 대한 심층 분석 어떠셨나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도 이렇게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들의 핵심을 꿰뚫는 분석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 모여라 소확개미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